네, 시사토크 이용검 시간 첫 번째 주제는 성서 열병합 발전소 건립 논란입니다. 성서 산업단지에 있는 열병합 발전소, 대구시가 추진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면서요? 사실 그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공단 입장에서 보면 이런 열병합 발전소가 있다는 게 좋을 것인데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주민들은 지난해 11월 달에 대구시와 달서구청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반대한다. 사업 시행자인 리클린 대구는 발전소 원료는 모두 국산을 쓴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화공약품은 들어가지 않다라고. 대구시에서는 사업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 이런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리클린 대구는 이제 불어를 염두에 두고 이제 행정을 펼친다면은 이제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초강수를 두고 있습니다. 네, 인근 주민들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는 그럴 염려는 없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요. 먼저 조정훈 기자. 네. 자, 성서 산업단지에 있는 열병합 발전소 아직 건립 예정이죠, 그죠? 예, 이 시설을 추진하게 된 계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구시가 추진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대구시가 성서산업단지의 열병합 발전소를 추진하게 된 계기는 사실 그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였습니다. 네. 성서산업단지에는 고압 전기를 필요로 하는 업체들이 상당수가 있는데요. 이곳 업체들은 전기를 만들었는데 톤당 약 4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 금액은 다른 지역 공단에 비하면 13,000원 정도가 더 비싼 금액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업체들로 봐서는 사실 원가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가 부담에 대해서 호소를 하고 대구시에 우리 지역에도 성서 열병합 발전소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네, 이 기자.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대구시가 무엇인가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네, 이들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대구시는 지난 2015년부터 외국계 민간 기업과 함께 열병합 발전소 건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2015년 6월에 이제 개발 계획과 실시 계획 승인을 해줬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전기 발전 사업 허가권, 달서구청은 이제 건설 허가를 내주면서 이제 사업에 박차를 가했었는데 이제 달서구 주민들이 이제 대기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이제 시설이다라고 반대를 하면서 이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공단 입장에서 보면 이런 열병합 발전소가 있다는 게 좋을 것인데 네.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 이 열병합 발전소라는 시설이 어떤 시설인지 짚어봐야겠는데요. 네, 이 열병합 발전소, 그러니까 성서산업단지에 이제 개발될 열병합 발전소는 바이오 SRF 열병합 발전소라고도 합니다. 이제 폐목재 등 고용 연료를 압축 소각해서 이제 시간당 50톤의 스팀을 생산하고 이제 그에 따른 전기, 이제 열을 얻는 발전소입니다. 네, 조 기자. 바이오라고 하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바이오가 붙으면 깨끗하다, 청정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사실 바이오라고 하면 친환경 에너지라는 이미지가 좀 더 강합니다. 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이게 일종의 꼼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순수 바이오 SRF라고 하는 것은 폐목재가 아닌 일반 목재를 고용 연료로 해서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가격이 상당히 비싼데요. 네. 톤당 35만 원에서 39만 원 정도가 합니다. 평균 잡아서 약 35만 원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바이오 SRF 목재를 쓰겠느냐 주민들은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네. 톤당 35만 원이면 어떤 사업자가 열병합 발전소 돌리겠습니까? 같은 입장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당연히 이제 수익이 나오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제 지역 주민들은 결국은 이 사업자가 폐목재나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연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연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톤당 약 8만 원 정도가 드는데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SRF, 바이오를 뺀 SRF 목재를 사용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은 미세먼지 양이 상당히 많아질 것이라고 보는데요. 벙커CO를 태워서 나오는 미세먼지 양이 그 양보다 약 20배 정도 더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가뜩이나 대기 오염이 심한데 열병합 발전소가 들어서면서 더 심한 대기 오염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 주민들은 이제 폐목재를 쓰므로 해서 대기 오염 영향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열병합 발전소 건립을 추진한 것이 2015년부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뭐 3년, 4년이 벌써 지났는데 그동안 주민들은 이 열병합 발전소 건립된다는 것을 몰랐습니까? 네, 대구시는 그동안 단 한 번의 시민 공청회도 열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민들도 모르는 깜깜이 행정을 이제 펼쳐왔다고 봐야 될 텐데요. 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주민들이 이 대구시가 이제 열병합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을 철저히 속인 것이 아니냐면서 분개했습니다. 네, 조 기자. 네. 성서산업단지에는 이 건립 예정인 발전소 말고도 몇몇 발전소가 더 있지 않겠습니까? 발전소가 하나 더 생기게 되면 네. 대기오염에도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지금 성서산업단지에는 지역 난방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열병합 발전소가 하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생활 폐기물 수거장이 또 있는데요. 이 두 곳에서 나오는 게 연간 약 8,500여 톤의 대기 환경 오염 물질을 지금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서 열병합 발전소가 들어선다면 연간 약 400여 톤 정도가 더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지역 주민들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이 기자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주민들은 지난해 11월 달에 달서구 폐목재 소각장 반대 대책위를 결성을 했는데요. 네. 대구시와 달서구청에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반대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달서구에도 여야를 떠나서 모든 의원들이 열병합 발전소를 반대한다. 이런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네. 민간 사업체의 대응도 이제 궁금해집니다. 이 민간 사업체는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지 않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건강에 전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네, 사업 시행자인 리클린 대구는 지난해 12월 7일 달서구청과 달서구 의회를 상대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네. 이 설명회에서 이제 발전소 원료는 모두 국산을 쓴다. 이제 뭐 나무 산에서 벌목을 하거나 가지치기를 한 수준의 나무, 그러니까 즉 이제 원목과도 같은 나무이기 때문에 뭐 5% 정도의 흙이나 먼지가 들어갈 수는 있지만 주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화공약품은 들어가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또 이제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매연량 그 4,300톤에 대해서도 이 이제 매연량은 이제 열병합 발전소 전체에서 나오는 양이고 공기로 이제 배출되는 양 같은 경우에 이제 2020년 1월 환경부 기준치보다 훨씬 낮은 이제 연간 116톤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네. 뭐 조금 냉정하게 말하면 방금 하신 말은 사업자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죠?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김해동 계명대학교 환경공학부 교수는 이제 사업자 측에서 아무래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뭐 페인트 칠이나 니스 칠이나 이렇게 접착제를 붙인 이제 목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네. 또 이제 이런 오염 물질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철저히 방진 시설을 마련해야 되는데 현재 갖춰진 방진 시설로는 이제 에어로졸 즉 그 고형 이제 오염 물질은 충분히 막을 수가 있지만 기체상 오염 물질은 사실상 막기가 뭐 이렇게 좀 정화를 시키기가 좀 불가능하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네,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한국 대기환경과학회 전문가들이 있는데요. 이분들도 사실상 기체오염 물질은 전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체오염 물질을 포집을 해서 재차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이 공장굴도를 거쳐서 나가는 기체를 잡을 수 있는 기술은 아직 전 세계에는 없다. 이 기술은 전혀 없기 때문에 리클린 대우가 주장하는 말은 전혀 맞지 않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주민들의 반대 서명 운동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달서구 의회도 반대 결의문을 채택을 했고요. 대구시의 입장이 가장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네, 대구시는 사실 좀 뒤늦게 성서 열병합 발전소 결정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렇게 시인을 했는데요. 네. 권영진 시장이 지난해 12월 26일 날 송년 기자회견을 가졌었습니다. 당시 권 시장은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열병합 발전소가 문제가 없고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적극 권장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네. 도심에 그런 시설이 들어왔을 때 좀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좀 경솔한 면이 있었다. 그래서 제 결정에 대해서 죄송하다 말씀드린다 이렇게 시민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네. 네, 권 시장은 이제 내용을 알게 된 이상 이제 허용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네. 이제 대구가 가진 모든 행정력과 또 이제 시민들의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라도 이렇게 이제 뭐 그 시설은 들어오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했었었는데요. 이제 뭐 앞으로는 대구에는 어떠한 이런
대기 오염을 유발하는 시설도 도심 안에 이제 짓지 못하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거듭 주장했었습니다. 권 시장 입장에서는 좀 강한 어조 말을 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대구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막을 것인지 좀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네, 대구시는 이제 지난 1월 29일부터 그 열병합 발전소 건립 철회를 위한 TF팀을 이제 추진해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대책 마련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예정인데 이제 TF팀에는 홍석준 이제 대구시 이제 경제국장을 팀장으로 뭐 법무 담당관실이나 이제 기후대기과, 물에너지 산업과 또 이제 산단지능과 등 모두 이제 4개과 이제 13명 직원들로 구성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열병합 발전소 건립 사업 시행 기간이 오는 5월 31일까지인데요. 대구시에서는 사업 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 이런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아마 리클린 대구는 발전소 착공도 전혀 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이 중단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 관계자는 리클린 대구가 사업을 시행하려면은 주민공청회 그리고 달서구청의 고용연료 사용 허가 그리고 또 환경부의 통합환경관리계획 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를 저지하기 위한 법리적 그리고 행정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달서구에서도 고용연료 사용 허가라는 허가권을 갖고 있다고 하던데 이 고용연료 사용 허가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대구시는 달서구청에 고용연료 사용 허가를 불허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하지만 고용연료 사용 허가는 사업계획 연장 승인 이후에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칼자루는 대구시가 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하나라도 허가가 안 될 경우에는 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는데 사업자인 리클린 대구도 어떻게 대응할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리클린 대구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리클린 대구는 이제 적법한 절차에 따른 발전소 건립 의지를 계속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대구시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만큼 이제 사업자 측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이제 계획 연장 허가를 신청을 하고 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는 방침인데요. 회사 관계자는 결국 이제 연장 신청이 불허가 되면 행정소송까지 가지 않겠느냐라는 주장도 했었습니다. 네. 이제 관계자 측에 따르면은 이미 건설 계약이 완료가 됐고 또 이제 주요 설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발주를 끝마친 상태라 투자금도 많이 소요가 됐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네네. 뭐 아무리 그래도 리클린 대구에서는 무조건 추진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네, 리클린 대구는 생산된 증기를 저렴한 가격에 이제 성서산단에 공급하면 지역 기업에도 도움이 되고 또 이제 기존의 발전소보다도 훨씬 더 환경 오염적인 측면이 덜하기 때문에 주민들도 이제 오해가 어서 조금 풀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당초 대구시에서 이제 해달라고 해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와서 이제 뭐 막겠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제 또 대구시가 이제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제동을 걸겠다면은 수긍할 수 있겠지만 애초에 불허를 염두에 두고 이제 행정을 펼친다면은 이제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초강수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법정 소송까지 간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리클린 대구는 결국 연장 신청이 안 될 경우에는 행정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대구시 역시 아마 소송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뭐 예상을 충분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뭐 리클린 대구 입장에서 보면 첫 허가가 난 이후에 4년 동안이나 아무것도 못하고 첫 선을 못 두고 있는 거잖아요. 좀 답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리클린 대구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답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대구시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권영진 시장이 해당 사업 허가를 내줬다가 다시 철회를 하는 바람에 그동안 4년 동안 행정력이 낭비된 거거든요. 그리고 네. 또 자칫 잘못하게 되면 혈세로 보상금을 물어줘야 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연장불허 역시 행정의 권한이기 때문에 리클린 대구가 꼭 승소한다 이런 보장은 없지만 결국 열병합 발전소가 무산되더라도 대구시와 민간 사업자 간의 상당히 기나긴 줄다리기는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네, 뭐 지역 주민들의 우려도 큰 만큼 이 사업이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동안 이 기자 취재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실래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이번 논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 경우인데요. 그러나 이제 민간 사업자도 이제 자신들의 주장만 내세울 게 아니라 이제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조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좀 아쉽다는 그런 마음이신 것 같은데 조 기자는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요. 민간 사업자가 사실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주변에 어떤 사업체가 들어온지도 그동안 모르고 있었거든요. 이 결국은 지역 주민들이 모르는 사업체가 들어와서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충분히 또 알리고 그리고 함께 논의했으면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가거나 또는 비용을 낭비하지는 않았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해서 대구시는 대구시대로 그리고 민간 사업자는 민간 사업자대로 어떤 결정이 옳은 것인지 주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